강민우 사장이 재벌그룹 진솔의 창립 50주년 기념 연회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그의 아내 서아영은 홀 구석의 어둠 속에 희미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빛나는 성공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배경이었고, 참석자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설령 눈이 마주치더라도 재벌가의 불필요한 장식품을 보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만을 보낼 뿐이었다. 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영은 그림자처럼 민우의 곁을 지켰지만 실상은 그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정략 결혼의 희생양에 불과했다. 그녀의 소박한 집안 배경은 진솔가에서 늘 약점으로 지적되었고, 그들 가족에게 있어 아영은 그저 시시한 존재였을 뿐이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 드레스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빛을 잃었고, 희미한 미소 뒤에는 깊고 차가운 고독이 숨겨져 있었다. 아영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칵테일 테이블 옆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민우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 사업가인 최은서 이사와 팔짱을 끼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텅 빈 시선으로 따라갔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친밀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이들은 강민우가 진정으로 아끼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민우는 잠시도 아내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고, 마치 자신이 독신인 양 행동했다. 민우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진 강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잔혹할이 많지 냉철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모든 이들을 압도했지만 아영에게는 오직 차가운 무관심과 경멸만을 선사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침묵을 지키며 결혼 생활의 허울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산산조각난 자존심과 끝없는 모멸감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아영은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자신은 그저 이별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다는 것을. 아직도 여기 서 있어요. 4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았으면 이제 지겹지도 않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영의 귓가에 꽂혔다. 시어머니인 이선주 여사가 성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주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그 화려함은 아영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선주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영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같은 존재가 민우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진솔 가문의 수치예요. 저기 봐요. 민우와 차의 이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당신은 짐이 될 뿐인데 언제까지 이 비참한 상황을 이어갈 생각이에요? 선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다. 그들은 시선을 돌려 쑥덕거렸고, 아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4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모욕이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하는 모멸감은 그녀의 영혼을 또다시 깊이 핥히었다. 아영은 감정을 억누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강민우 사장의 아내입니다. 아내 서아영, 당신은 이름뿐인 아내일 뿐이야.
민우는 이미 당신에게 지쳤고 진솔은 당신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곧 민우가 당신에게 직접 말하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알아둬요. 당신의 자리는 이제 없어. 선주는 아영의 샴페인 잔을 매정하게 쳐냈다. 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짙은 붉은색 와인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추악한 얼룩을 남겼다. 그 소리는 마치 아영의 부서진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홀 안에 잠시 정적을 불러왔다. 민우는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은서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영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4년간 인내했던 마지막 끈이었다. 고통과 수치심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깊고 위험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아영은 부서진 잔의 파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당신들의 시선을 견딜 필요는 없겠지요. 아영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호했다. 연회장 문이 닫히자 그녀는 마치 억압된 그림자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해방감은 쓰라린 배신감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밤 공기를 마시며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친모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생전에 그녀의 어머니는 늘 아영에게 가장 약해 보일 때 가장 강한 무기를 숨겨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아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의 외곽에 위치한 낡은 은행 금고로 향했다. 금고실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금고 관리인에게 건네고 복잡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마침내 관리인은 아영에게 두꺼운 서류 파일과 함께 봉인된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상자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필체로 내가 진정한 너 자신을 찾을 때 열어보아라. 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류 파일을 펼친 아영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규모의 다국적 투자 그룹인 아르테미스 그룹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룹의 아시아 지역 총괄 권한을 아영에게 물려주고 있었다. 서류들은 그녀에게 당장이라도 막대한 자산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진솔 그룹조차도 아르테미스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아르테미스 그룹, 제가 이걸 상속받았다고요. 아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소박했던 삶과 이 막대한 재산과 권력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에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그녀는
민우와 진솔 가문의 잔혹함에 의해 평범한 삶을 박탈당했다. 이 순간 이 유산은 그녀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민우가 그녀를 버린 대가는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은 민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하고 단호했다. 오늘 저녁 7시 법무법인 태성에서 뵙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민우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그녀가 조금 징징거리다가 결국 매달릴 줄 알았다.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영의 태도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세호 아영이 드디어 미쳤군. 감히 내게 명령을 해. 법무법인 웃기지도 않아. 그는 시어머니 선주에게 말했다. 선주는 여전히 아영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감히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군요. 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요. 이혼 조건 진솔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게 만들어야지. 민우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오후에 태성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민우, 진솔그룹의 사장이었고 아영은 버림받은 무일푼의 아내에 불과했다. 이혼 과정은 그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성의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아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마치 그녀가 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여왕처럼 보였다. 그녀는 어제 연회장에서의 초라한 남색 드레스 대신 검은색의 샤프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은 절제되었지만 눈매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슬픔이 아니었고 냉철한 사업가의 그것이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낯설게 느껴져 당황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태성 법무법인의 가장 유명하고 냉혹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민철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박 변호사는 보통 재벌가의 핵심 인물만을 변호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민우는 의아함과 분노를 느꼈다. 아영에게는 박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력이 없었다. 세호아영,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이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했지? 누군가 뒤를 봐주는 건가? 민우는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아영은 미동도 없이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입계는 경멸적인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쳤다. 강민우 씨, 제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당신이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아영은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밀어 넣었다. 민우는 거만하게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표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졌다. 서류에는 일반적인 위자료나 재산 분할 내용 대신 민우와 진솔 그룹을 향한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당신이 내 경영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고. 그리고 진솔
그룹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서류에는 아영이 결혼 기간 동안 알게 된 민우의 회사 운영상의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과 부정을 폭로할 수 있는 내용이 법적 용어로 명시되어 있었다. 아영은 결혼 생활 내내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민우의 모든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지성은 민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아영은 민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가장 깊은 바다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민우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불행한 아내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과 진솔 가문에게 받은 모든 모욕과 수치심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진솔그룹의 치명적인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영의 눈 속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을 의지와 숨겨진 힘을 읽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솔그룹의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은 굴욕적이었다. 긴 침묵 끝에 민우는 이빨을 악물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서명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처럼 보였다. 아영은 서명이 끝나자마자 박 변호사에게 서류를 넘겨받아 확인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강민우 씨, 당신이 저를 버렸던 것처럼 저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 겁니다. 아영은 회의실을 떠났고 민우는 혼자 남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버림받은 아내는 사라지고 복수를 위한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탈출미지의 세계로의 항해와 숨겨진 유산 법무법인 태성을 나선 서아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이제 강민우의 곁을 떠났고 공식적으로 진솔그룹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 해방감은 일시적이었고 그녀는 곧이어 눈앞에 놓인 거대한 임무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야 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강민우를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와 그가 대표하는 모든 부패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야 했다. 아영은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남긴 서류 파일을 다시 펼쳤다. 아르테미스 그룹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정재계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제국이었다. 그들의 투자와 영향력은 미주, 유럽,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었으며 진솔그룹이 아르테미스의 아시아 지부와 한 번이라도 접촉하려면 아마도 1년 전부터 예약해야 할 수준이었다. 서류는 아영에게 그룹의 아시아 지역 CEO직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에 따라 그룹의 수석 전략가인 데미안이라는 인물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있었다. 데미안은 아르테미스 그룹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는 냉철한
사업가이자 복잡한 국제 금융시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아테미스 그룹의 비밀 훈련 시설이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개인 리조트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설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아영은 이곳에서 단순한 CEO가 아닌 아르테미스의 여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4년간의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지워내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민우가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소아영, 당신은 이미 뛰어난 지성과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너무 나약하고 감정적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여왕은 냉정해야 합니다. 수석 전략가 데미안은 첫 만남에서부터 아영에게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데미안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40대 후반의 남자로 그의 눈빛은 아영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아영에게 진솔그룹에서 겪었던 굴욕과 분노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의 훈련은 강도 높고 무자비했다. 국제금융법, 고위험 자산 운용, 협상, 심리학, 기업 스파이 대응 전략 등 그녀는 하루 18시간 이상을 공부와 훈련에 매달렸다. 아영은 자신이 얼마나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솔그룹의 그림자 속에서 낭비했던 자신의 지성을 이제 무자비하게 활용했다. 민와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관찰하고 기록했던 진솔그룹의 사소한 정보들, 즉 강민우의 습관, 거래 방식, 심지어 그의 감정적 취약점까지도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데이터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며 강민우를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구축해 나갔다. 그녀의 지성은 데미안조차도 감탄할 만큼 빠르게 발전했다. 훌륭합니다. 당신의 지성은 검증되었어요. 이제 당신의 외면을 무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데미안의 다음 지시는 아영의 스타일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이미 아름다웠지만 너무 부드럽고 수동적이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투입되었다. 부드러운 웨이브는 날카로운 단발머리로 바뀌었고 소극적인 색상의 의상은 권위를 상징하는 검은색과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으로 대체되었다. 걸음걸이, 시선 처리, 악수하는 방식까지 아영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고 통제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서아영 대신 세라피나 D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세라피나는 냉철하고 타협하지 않는 아르테미스의 여왕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훈련이 8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아영은 더 이상 과거의 서아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미안과의 모의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미묘한 변동을 예측하며 복잡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지배력으로 가득 찼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여 누구에게도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심장에는 오직 복수라는 차가운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세라피나, 이제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지위, 능력, 그리고 자금력.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복수를 시작하십시오. 데미안은 아영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솔그룹을 완전히 해체하고 강민우를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이 임무는 단순한 기업 인수 합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우의 오만함과 무능함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데미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짧고 단호했다. 아영은 스위스의 비밀 시설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남긴 봉인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보석이 아닌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그녀가 아르테미스를 설립하게 된 이유와 함께 그녀가 진솔 가문으로부터 받은 배신과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진솔그룹의 초기 파트너였지만 강민우의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영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굴욕을 넘어 어머니를 위한 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강민우, 당신의 아버지가 제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저 역시 당신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아영은 사진 속에 밝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타오르는 강철처럼 강렬했다. 이틀 후 아영은 세라피나, 아테미스 에이시아의 신임 CEO라는 이름으로 서울 김포 국제공항의 VIP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녀의 도착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서울의 금융계 고위층들은 이미 아르테미스 그룹의 거물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문을 듣고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용기가 착륙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방탄 차량이 그녀를 태웠다. 차량은 곧장 서울의 금융 중심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4년 전 그녀가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아영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이제 이 도시의 권력 구조와 경제적 취약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진솔그룹의 본사 건물은 높고 위험 있게 서 있었지만 아영의 눈에는 그것이 곧 무너질 성체로 보였다. 그녀는 이미 진솔그룹의 시장 점유율과 핵심 재무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고 그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강민우의 오만한 경영 방식과 부실한 재정 관리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차량이 그녀가 머물 새로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아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서아영이라는 이름의 희생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냉혹한 여왕 세라피나가 되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중요한 사업 만찬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아영과의 이혼 이후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 쓸모없는 그림자에서 벗어났으니 나는 더 자유롭게 진솔을 키울 수 있다. 민우는 잔을 들고 자축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세라피나의 첫 번째 전략적 행동은 진솔그룹의 핵심 경쟁사의 주요 주식 매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움직임이었다. 버려진 아내는 이제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들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해 조용히 반가쇠를 당기고 있었다. 여왕의 귀환 시장의 충격파와 첫 대면 2년 후 서울의 금융가는 미증유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세계적인 투자그룹 아르테미스 그룹의 아시아 지역 CEO로 부임한 세라피나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유럽과 뉴욕 월가에서 냉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철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항상 예측 불가능했으며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무자비함으로 유명했다. 그녀의 배경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그녀가 베일에 쌓여 있을수록 금융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아르테미스 아시아의 공식 출범 기자회견은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호텔에서 열렸다. 강민우는 진솔그룹의 CEO로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그는 아영과의 이혼 이후 자신감에 차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최근 아르테미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아르테미스가 진솔그룹의 주요 경쟁사인 한성전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우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의 조명이 꺼지고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위 중앙을 비췄다. 세라피나가 등장했을 때 홀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굽이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칠 때마다 권위적인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짧은 머리는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이 씌워진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누구라도 감히 오래 마주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지배력을 내포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세라피나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접근할 수 없는 차가운 완벽함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을 받았지만 4년간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던 소박하고 수동적인 아내 서아영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감히 그녀가 그 아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저토록 강렬한 기운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다. 세라피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완벽한 발음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아르테미스 그룹의 향후 5년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의 연설은 간결했지만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무게와 확신이 실려 있었다.
아테미스는 단순한 자본 투자가 아닌 전략적 구조 재편을 목표로 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구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성과 성과라는 두 가지 원칙만을 따를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한 기자가 진솔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세라피나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강민우가 앉아 있는 VIP석을 향했다. 진솔그룹이요. 저희는 모든 잠재적인 투자 대상과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경영 투명성,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CEO의 능력. 세라피나는 CEO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강민우를 짧게 응시했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경멸과 도전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민우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냉철했기에 그는 감히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우는 세라피나에게 다가가기 위해 군중을 헤치고 나섰다. 그는 그녀의 배경을 알아내고 그녀가 진솔그룹의 사업에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라피나, CEO님, 진솔그룹의 강민우입니다. 귀한 분께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우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서울 금융계의 왕자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여왕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라피나는 민우의 손을 잡는 대신 눈높이에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아주 짧게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행동은 마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냉정한 관찰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한낱 사업상의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강민우 씨, 진솔그룹은 알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아시아는 사적인 환영 인사보다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선호합니다. 당신의 경영에 대한 저의 평가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우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그의 악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까지 공개적으로 깎아내렸다. 민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엄청난 권위와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감히 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돌려 옆에 서 있던 데미안에게 짧게 지시를 내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퇴장은 마치 한 편의 잘 계산된 연극 같았다. 민우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세라피나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모욕했다고 느꼈다. 세라피나, 감히 나를 모욕해. 내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민우는 이선주 여사와 긴 통화를 했다. 선주는 세라피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잔뜩 경계하고 있었다. 민우야, 그 세라피나라는 여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녀는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어떤 상대보다도 더 위험해 보여. 진솔그룹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해. 특히
그녀가 한성전자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심상치 않아. 민우는 어머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진솔은 수십 년 동안 서울 금융계를 지배해 왔어요. 알테미스가 아무리 거대한 자본을 가졌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어요. 감히 나에게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세라피나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함정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진솔그룹의 가장 취약한 프로젝트인 S타운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민우의 야심작이었지만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었고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었다. 아영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서류 작업을 도와주면서 이 프로젝트에 숨겨진 부패, 고리와 비윤리적인 환경 평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이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세라피나는 아테미스의 이름을 숨긴 채 복잡한 법적 구조를 통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투명한 기금을 설립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최고의 변호사팀과 환경 전문가를 제공하여 진솔 그룹과의 법적 싸움을 준비시켰다. 며칠 후 진솔 그룹은 S타운 복합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생건의 환경소송과 뒤건의 자금 출처 조사를 통보받았다. 이 소식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다. 진솔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강민우는 분노하며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을 조사했지만 그 배후에 아르테미스 그룹이나 세라피나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민우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누가 감히 진솔에 맞서 이런 짓을 꾸미는 거야.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야.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야. 그는 격분하며 소리쳤다. 그러나 세라피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계산된 진솔그룹의 해체 작업이었다. 그녀는 강민우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강민우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솔의 첫 균열 전략적 포위와 내부 갈등, 세라피나의 첫 번째 공격은 진솔그룹의 심장부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S타운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5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진솔의 주가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강민우는 격분하여 법무팀을 닥달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논리적이었기에 그 어떤 반론도 쉽게 통하지 않았다. 증거들은 민우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불법적인 환경평가 조작과 공금 유용 의혹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곧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강민우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분노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만을 키웠다. 그는 배후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세라피나를 증오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전문적이었기에 법적인 공격의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세라피나는 모든 행동에서 아르테미스 그룹의 이름을 철저히 숨겼고 모든 지원은 복잡한 다층 구조의 익명 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녀의 전략은 민우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야. 누군가 진솔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내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가장 취약한 고리만을 정확히 공격하고 있다고. 민우는 임원 회의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쳤다. 임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민우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솔 내부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시스템을 무너뜨린 상태였다.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기에 누구도 감히 그의 오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세라피나는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데미안과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진솔 그룹의 실시간 주가 변동과 언론 보도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지만 그 만족감 속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들어 있었다. S타운 프로젝트는 강민우의 오만함과 욕심을 상징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흔들리면 진솔 그룹 내부에 강민우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세라피나가 말했다. 데미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정확합니다. 세라피나, 이제 우리는 내부의 균열을 이용해야 합니다. 진솔 가문 내에서도 강민우의 독선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 회장의 조카인 강태호 전무가 가장 큰 잠재적인 동맹입니다. 강태호는 진솔그룹의 2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인물로 민우와는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였다. 민우가 아영과의 결혼을 통해 강 회장의 신임을 얻자 태호는 경영 일선에서 밀려나 해외 집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아영은 결혼 생활 동안 태호가 민우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정의에 대한 갈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다음 날 강태호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에는 S타운 프로젝트의 부실과 함께 강민우가 태호 전무를 쫓아냈던 과거의 불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태호는 해외 지부에서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증거를 보고 격분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민우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며칠 후 강태호는 본사로 소환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긴급 경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강 회장이 민우에게 실망하여 태호에게 권력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의도였다. 태호가 본사에 복귀하면서 진솔그룹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우의 측근들과 태호의 옛 지지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민우는 태호의 복귀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위치에 대해 오만했다. 태호는 나약해.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솔의 실권은 내 손에 있어.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세라피나는 이 내부 갈등을 이용하여 진솔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글로벌 M&A 펀드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 펀드는 진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금줄이었으며 강민우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의 그림자 네트워크를 통해 이 펀드의 운용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불법적인 개인 투자에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녀는 데미안에게 지시하여 이 펀드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인 미국의 거물 헤지 펀드 매니저에게 익명의 정보를 흘렸다.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강민우의 운용 방식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미국의 투자자는 즉시 민우에게 연락하여 자금 회수를 통보했다. 이 소식은 진솔 그룹의 두 번째, 그리고 더 강력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갑작스럽게 회수되면서 펀드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민우는 당황하여 투자자를 설득하려 했지만 세라피나가 흘린 정보 때문에 투자자는 이미 민우의 도덕성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누가 내 사업을 방해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어. 민우는 광분했다. 강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우를 집무실로 불렀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져 있었다. 민우야, 에스타운 소송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M&A 펀드의 자금 회수권은 용납할 수 없어. 투자자들이 너를 불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네가 경영자로서의 신뢰를 잃은 거야. 당분간 모든 프로젝트의 결정 권한을 이사회로 이관하고 너는 태호 전무와 함께 사태 수습에 집중하도록 해. 강 회장의 결정은 민우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박탈당했고 그의 라이벌인 태호 전무와 함께 일해야 하는 굴욕을 겪게 되었다. 민우는 치를 떨었지만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는 감히 반항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한 권위가 처음으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눈앞에는 세라피나의 차갑고 도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등장이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그녀의 발언이 너무나도 직접적이었다. 세라피나, 당신이 누구든 감히 강민우에게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민우는 맹세했지만 이미 그는 그녀의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세라피나는 그녀의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서울의 밤 하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선은 여왕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강민우의 분노와 좌절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민우의 재정적, 법적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굴욕을 넘어
강민우의 모든 권력을 산산조각 내는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진솔그룹의 첫 번째 균열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이제 그 균열을 완전히 무너뜨릴 차례였다. 위기의 심화 민호의 흔들리는 지위와 세라피나의 함정 강민우는 아버지로부터 경영 결정권 대부분을 박탈당한 후 깊은 분노와 수치심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자신의 지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라이벌인 강태호 전무는 강 회장의 지지 아래 그의 몰락을 기회로 삼아 주요 임원들을 포섭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포위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과민한 신경증으로 변해갔고 모든 회의에서 그는 임원들에게 불합리한 분노를 터뜨리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세라피나는 강민우의 이러한 심리적 취약점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가 압박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무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민우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진솔 그룹을 파멸시키게 만드는 것이었다. 세라피나는 데미안에게 진솔 그룹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인 진솔 케미컬 부문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다. 진솔 케미컬은 그룹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문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원자재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바로 이 공급망을 표적으로 삼았다. 아테미스 그룹이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세라피나는 진솔 케미컬이 오랫동안 계약하려 했던 동남아시아의 히토류 공급업체를 먼저 선점했다. 그녀는 진솔이 제시한 가격보다 30%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움직임은 진솔 케미컬의 원자재 공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생산 비용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소식이 진솔 그룹에 전해지자 강민우는 거의 광란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자신뿐임을 증명하려 했다. 공급선을 당장 확보해 그 동남아시아 업체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곳은 많아 지금 당장 우리만의 비밀 원자재 매장지를 확보해야 해. 이라 맞았음에 민우는 임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고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번뜩였다. 강태호 전무와 일부 이사들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우는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했다. 태호 전무, 당신은 늘 소극적이야. 진솔은 이 위기를 과감한 투자로 돌파해야 해. 나는 남미의 히토류, 광산에 대해 알고 있어. 지금 즉시 그 광산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이것이 바로 세라피나가 원하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민우가 성급하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우가 언급한 남미 광산은 실제로 잠재력이 있었지만 심각한 정치적, 법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고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신중한 사업가라면 절대
손대지 않을 위험한 도박이었다. 세라피나는 미리 이 남미 광산에 숨겨진 법적 문제와 실제 매장량의 과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 정보를 강태호가 아닌 강민우에게 익명으로 흘려보냈다. 정보는 이 광산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진솔 케미컬의 위기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비밀 병기턱처럼 보이게끔 정교하게 조작되었다. 민우는 이 익명의 정보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이 광산 매입을 통해 아버지와 이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세라피나에게 당한 굴욕을 만회할 수 있는 역전의 한 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철저한 실사 과정 없이 오직 자신의 오만한 확신에만 의존하여 광산 매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야. 모두들 겁쟁이처럼 굴지 마. 내가 진솔의 운명을 책임질 거야. 강민우는 강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그룹의 비상자금 상당 부분을 끌어들여 광산 매입을 강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식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이는 후에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세라피나는 서울의 한적한 미술관에서 열린 비공개 투자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가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가장 치명적인 덫에 걸려들었음을 알고 있었다. 모임에서 세라피나는 민우의 옛 정적 중 한 명이자 진솔그룹의 오랜 라이벌 기업인 S그룹 이 권위 있는 회장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접근하여 진솔그룹의 최근 상황과 남미 광산 매입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정보의 출처를 숨긴 채 진솔그룹의 내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섭 회장님, 강민우 씨는 현재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결정은 극도로 위험해 보입니다. 그가 진솔그룹을 이끌기에는 판단력이 너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라피나의 발언은 S그룹 회장의 탐욕과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는 진솔그룹의 몰락을 가장 바라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세라피나는 그에게 진솔그룹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아테미스는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투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S그룹이 이 혼란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윤리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라피나의 제안은 S그룹 회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세라피나의 강력한 권위와 냉철한 지성에 압도되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세라피나는 진솔 외부의 강력한 동맹을 확보했고 강민우는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포위망이라는 이중계에 시달리게 되었다. 남미 광산 매입이 공식화된 지 일주일 후 세라피나는 폭탄을 터뜨렸다. 알테미 그룹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남미 광산의 실제 매장량이 민우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과 함께 광산이
국제 제재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어 곧 모든 거래가 동결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전 세계 금융 언론에 흘렸다. 이 소식은 진솔 그룹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은행들은 진솔에 대한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민우는 자신이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수천억 원의 자금은 남미 광산에 묶여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자신이 판 무덤이 된 것이다. 강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쓰러졌고, 강태호 전무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우에 대한 경영 실패 책임을 물으려 했다. 세라피나는 창가에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그녀의 차가운 복수심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강민우가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보다 더 심한 굴욕을 겪게 할 최후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과거의 메아리, 민와어의 깨달음과 세라피나의 정체 노출 직전 남미 광산 투자 실패와 연이은 주가 폭락 사태로 강민우는 진솔 그룹 내에서 완벽한 고립 상태에 놓였다. 강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강태호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우의 모든 측근을 제거하며 경영권을 장악해 나갔다. 민우는 그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회색빛 서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어떻게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진솔 그룹의 가장 은밀한 취약점만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야. 이건 복수야. 누군가 나를, 진솔을 개인적으로 증오하고 있어. 민우는 마침내 직감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원한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세라피나의 냉철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등장 시기, 그녀의 발언, 그리고 그녀의 가차 없는 공격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는 세라피나와 그 어떤 사적인 접점도 없었다. 민우는 세라피나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립 탐정을 동원하여 그녀의 과거와 배경을 파헤치려 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아르테미스 그룹의 방대한 자금력과 정보 통제력 덕분에 그녀는 오직 세라피나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민우가 조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는 아르테미스 아시아 CEO 세라피니 뻗가 2년 전 갑작스럽게 국제금융계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한국계 여성이라는 점이었다. 민우는 이혼한 아내인 서아영을 잠시 떠올렸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다. 서아영은 소박하고 나약했으며 심지어 재벌가의 복잡한 회계 서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가 늘 경멸했던 존재였다. 서아영과 이 강력한 철의 여왕 세라피나를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상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세라피나가 자신을 모욕했던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깊은 경멸감을 잊을 수 없었다. 그 경멸은 단순한 사업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 당한 자의 냉혹한 분노와 닮아 있었다. 민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세라피나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이 복수의 칼날을 든 여왕의 진정한 동기를 알아내야만 했다. 세라피나는 예상대로 민우의 요청을 한번 거절했지만 민우가 진솔그룹의 핵심 기밀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자 마지못해 응했다. 만남은 서울의 외곽, 인적이 드문 한정식 식당의 별실에서 이루어졌다. 민우는 긴장감에 쌓여 있었다. 세라피나는 약속 시간 정각에 도착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공간 전체를 감쌌다. 그녀는 변함없이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시선은 민우에게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강민우 씨,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진솔 그룹의 미래를 논할 시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본론을 말하십시오. 세라피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누는 그녀의 냉정한 태도에 기가 눌렸지만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진솔 그룹의 핵심 사업 계획서를 밀어 넣었다. 세라피나, CEO님. 저는 당신이 진솔 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쟁사들은 많지만 당신의 공격은 너무나도 개인적입니다. 저는 당신이 진솔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저에게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과거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세라피나는 그가 내민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입가에 비웃음 같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홍차 잔을 들었다. 강민우 씨, 당신은 여전히 오만함의 늪에 빠져 있군요. 모든 것이 당신 개인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르테미 그룹은 비효율과 부패를 싫어할 뿐입니다. 당신의 경영 방식이 우리의 투자 기준에 미달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짧게 그리고 깊게 흔들리는 것을 민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의 흔들림 속에서 민우는 오래전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4년 전 아영이 그의 비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홀로 눈물을 흘리던 순간의 눈빛이었다. 당시 민우는 그녀에게 무관심했지만 그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은 지금 세라피나의 눈 속에서 느껴지는 경멸의 근원과 묘하게 겹쳐졌다. 민우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입으로 그 이름을 꺼내보았다. 세라피나. CEO님, 혹시 서아영을 아십니까? 제 전 아내입니다. 당신의 눈빛이 그녀가 저를 보던 마지막 눈빛과 겹쳐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추측인지 알았지만 절박함이 그를 몰아붙였다. 그는 아영이 이 자신에게 복수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지만 직감이 그를 이끌었다. 세라피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2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그녀의 감정선이 민우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앞에서 무너질 뻔했다. 그녀는 차가운 홍차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의 미세한 소리가 민우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데미안은 별실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세라피나의 침묵이 길어지자 곧바로 상황에 개입할 준비를 했다. 세라피나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철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의 핵심을 비껴갔다. 강민우 씨, 저는 한국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당신과 같은 오만하고 부패한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희생자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당신의 전 아내가 누구든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당신이 만든 그림자 속의 모든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총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오만함과 무능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 아내가 누구였든 그녀가 당신에게 했던 경고를 당신은 무시했겠지요. 그 경멸의 눈빛은 당신이 마주해야 할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라피나는 차갑게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민우에게 시간을 낭비할 의사가 없었다. 그녀는 탁자에 놓인 진솔그룹의 서류를 집어들어 민우의 면전에서 조용히 찢어버렸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정보는 가치 없습니다. 진솔그룹의 미래는 이제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서아영을 떠올리는 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하고 위험한 존재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라피나는 별실을 나섰다. 그녀의 떠나는 뒷모습은 민우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냉혹함만을 남겼다. 민우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오만함 때문에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서아영이 남긴 흔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남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섬뜩한 경고를 이제야 깨달았다. 민우의 내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었다. 전략적 동맹 숨겨진 카드와 권력 재편 강민우와의 대면 이후 세라피나 서아영은 자신의 정체가 거의 드러날 뻔했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높였다. 그녀는 민우가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리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일 것임을 예측했고, 따라서 자신의 복수를 더욱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전략은 이제 진솔그룹의 지배 구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세라피나는 데미안에게 진솔그룹의 최대 취약점인 지배 구조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진솔그룹은 강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소유한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 지배되고 있었지만 그룹 전체 지분 중 5% 이상을 소유한 강력한 외부 주주가 존재했다. 바로 JK 인베스트먼트라는 헤지펀드였다. JK 인베스트먼트는 오랫동안 진솔그룹의 경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강 회장 일가의 강력한 지배력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이 JK 인베스트먼트를 이끄는 정경환 대표에게 접근했다. 정 대표는 50대 후반의 냉철한 전문 투자자로 개인적인 탐욕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민우의 최근 경영 실패와 독단적인 행보에 깊이 실망한 상태였다. 만남은 정 대표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세라피나는 화려한 수식어 없이 곧바로 핵심 문제를 제시했다. 정 대표님, JK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진솔그룹의 지분은 현재 무엇 죽은 자산입니다. 강민우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그 가치가 매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분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개선되지 않는 부패한 경영 구조에 대한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 대표는 세라피나의 단도직입적인 화법과 강력한 통찰력에 놀라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민우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르테미스 그룹이 진솔 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세라피나 CEO님, 아르테미 그룹이 진솔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이익 창출을 위한 것입니까? 진솔은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로 얽혀 있어 경영권을 흔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세라피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테미스는 투명성과 장기적인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강민우는 진솔그룹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고 진솔그룹이 정상적인 지배 구조를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잭 인베스트먼트는 마땅히 회복해야 할 자산 가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진솔그룹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법적 근거와 강민우를 해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 증거는 민우가 남미 광산 매입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비상자금의 출처와 횡령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아영이 서아영으로서 결혼 생활 동안 확보해 놓았던 가장 은밀한 자료들이었다. 이 증거들은 정 대표의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저는 당신이 강민우를 해임하는데 필요한 법률팀과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공정함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지 아니면 강민우의 몰락과 함께 당신의 지분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볼지 선택해야 합니다. 정 대표는 세라피나의 냉철하고 치밀한 전략에 압도되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의 이익과도 일치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다. JK 인베스트먼트와의 전략적 동맹은 세라피나에게 진솔그룹의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안겨주었다. 한편 진솔그룹 내부에서는 강태호 전무가 강 회장의 병세를 틈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남미 광산 매입 실패의 책임을 물어 민우를 완전히 축출하고 자신이 CEO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민우는 사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면서도 측근들에게 태호 전무를 막을 정치적 공작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솔 그룹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또 다른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민우는 진솔 그룹의 핵심 기술 중 하나를 경쟁사인 AS 그룹에게 비밀리에 매각하여 단기적인 현금을 확보하려 했다. 그는 이 자금으로 JK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몰래 매입하고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이 기술은 진솔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민우는 오직 눈앞에 권력만을 보았다. 세라피나는 민우의 이러한 자멸적인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S그룹 회장과의 동맹을 통해 민우가 접근하는 즉시 자신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S그룹 회장은 민우의 제안을 받고 세라피나에게 연락했다. 세라피나는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민우가 가진 핵심 기술의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S그룹 회장이 민우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민우는 S그룹과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세라피나가 만든 더 큰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정 대표는 세라피나의 지원을 받아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강민우의 부실 경영과 횡령 의혹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사회 소집일이 확정되면서 진솔그룹은 최고의 위기에 직면했다. 세라피나는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 대표와의 동맹, S그룹 회장의 협조, 그리고 강민우의 오만한 자멸까지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무대에서 그녀의 진정한 정체와 강력한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권력 쟁탈전이 아니라 정의와 윤리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오랜 굴욕의 대가를 받아낼 단호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최후의 대결, 이사회의 폭풍과 진실의 순간 진솔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금융센터의 가장 큰 회의실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몰락 직전의 상태였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지위와 오만함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의 옆에는 강 회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이선주 여사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강태호 전무와 그의 지지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민우의 축출을 확신하는 듯한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회의의 핵심 안건은 강민우의 CEO 해임과 경영 실패 책임 추궁이었다. 정경환 대표가 이끄는 JK 인베스트먼트 측이 주도하여 민우의 남미 광산 매입 실패, S타운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그리고 그룹 내 공금 유용 의혹 등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정경환 대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민우의 부실 경영 사례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모든 비난에 대해 거짓된 변명과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외부 세력의 음모이며 자신은 진솔 그룹을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이사들은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태호 전무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회에 자신을 새로운 CEO로 추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세라피나가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 평소에 날카로운 정장 대신 순백색의 드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이는 그녀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신성한 심판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뒤에는 데미안과 정의 법률팀이 따라 들어왔다. 강민우는 세라피나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감히 주주총회장에 직접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세라피나 CEO님, 당신은 이곳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솔 그룹 내부의 문제입니다. 즉시 나가주십시오. 민우는 격분하며 소리쳤다. 세라피나는 민우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강민우의 바로 옆에 섰다. 그녀의 냉철한 눈빛이 민우와 이선주 여사를 차례로 응시했다. 초대받지 않았다니요. 강민우 씨, 세라피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법률팀 직원으로부터 서류 한 묶음을 건네받아 이사회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 자리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저는 진솔그룹의 지분 15%를 소유한 최대 단일 주주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정경환 대표의 JK 인베스트먼트 지분 5%와 합쳐지면 이는 강 회장 일가의 지분을 능가하는 강력한 영향력이었다. 민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15%그 엄청난 지분을 그녀가 언제 어떻게 확보했을까? 세라피나는 이사회 의장에게 서류를 건넸다. 서류에는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복잡하고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매입한 주식의 법적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아르테미스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그녀는 시장에 전혀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엄청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선주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누군데 감히 진솔 그룹을 농락해. 세라피나는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완전히 뽑아들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선주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4년 전 달에 그녀가 이선주에게 잔인하게 버려졌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이선주 여사님 그리고 강민우 씨, 세라피나는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추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인 서아영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4년 전 당신들이 쓸모없는 그림자라고 조롱하며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 당신이 샴페인 잔을 던져 깨뜨렸던 그 여자를 잊으셨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가명을 벗어던졌다. 저는 세라피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아영입니다. 회의실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다. 강민우는 충격으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서아영, 자신이 경멸하고 버렸던 그 나약한 여자가 아르테미스 그룹의 여왕이었다니. 이선주 여사는 말을 잃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세라피나는 민우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자의 냉혹함과 희생자의 단호한 정의가 뒤섞여 있었다. 강민우 씨,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무능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초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경멸과 굴욕을 선사했지만 저는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데미안에게 눈짓을 보냈다. 데미안은 곧바로 스크린에 결정적인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민우가 S그룹의 진솔의 핵심 기술을 비밀리에 매각하려 했던 불법적인 계약서의 사본이었다. 이사회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민우는 그룹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세라피나는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눈앞에 이혼 서류를 펼쳐 보였다. 당신이 4년 전 저를 버렸을 때 저는 당신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빛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앞에서 무너지는 어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솔 그룹의 정의를 회복하고 당신이 저에게 행했던 모든 불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사회 의장에게 발언했다. 강민우 씨는 진솔 그룹의 CEO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영 윤리와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의 강민우 CEO 해임과 함께 법적 절차를 통한 모든 부정 행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사회는 이제 세라피나의 막강한 지분과 명분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호 전무는 세라피나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목표가 민우의 축출임을 알고 재빨리 그녀의 편에 섰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민우 CEO 해임을 결정했다. 민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강력한 CEO가 아니라 경멸당하고 버려진 범죄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음을 깨달았다. 그는 세라피나의 발밑에, 아니, 서아영의 새로운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 무릎 꿇음 몰락의 대가와 공허한 승리, 강민우는 이사회 해임 결정과 함께 밀려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관들 앞에서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진솔 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범죄 피의자였고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마저도 그를 외면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강 회장은 아들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수십 년간 일궈온 진솔 그룹을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 이선주 여사는 아들의 몰락에 광분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권위는 이미 세라피나, 즉 서아영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세라피나는 주주총회 직후 진솔그룹의 새로운 임시 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CEO 자리에 오르는 대신 정경환 대표와 강태호 전무를 포함한 전문 경영인들로 위원회를 채웠다. 그녀의 목표는 진솔 그룹의 지배가 아니라 경영 정상화와 부패 척결이었고 이 점은 그녀의 윤리적인 우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정의 실시연의 과정으로 승화시켰다. 며칠 후 민우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그의 삶은 이미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가 자랑하던 재벌의 저택이 아니었다. 그의 측근들은 모두 떠나갔고 언론은 연일 그의 부정행위와 추문을 대서특필했다. 그가 한때 경멸했던 서아영이 가져온 복수의 태풍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력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우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 권력, 명예, 아버지의 신뢰, 그리고 한때 자신의 곁에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아내. 그는 세라피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이 서아영을 떠올리는 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하고 위험한 존재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소박함 뒤에 숨겨진 냉철한 지성과 치밀한 관찰력을 간과했다. 그녀가 4년 동안 조용히 진솔그룹의 부패를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짓밟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차가운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후회는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버렸고 그 무기가 이제 자신을 파괴했다는 것에 대한 쓰라린 현실 인식이었다. 민우는 세라피나에게 다시 한번 만남을 청했다. 이번에는 협상이나 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굴욕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세라피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데미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우와의 만남에 응했다. 그녀는 복수의 마지막 장을 완성해야 했다. 만남은 진솔그룹 본사 근처의 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세라피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녀는 짙은 코트를 입고 그녀의 뒤에는 데미안이 경계하며 서 있었다. 민우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고급 양복은 이제 몰락한 왕의 초라한 갑옷처럼 보였다. 민우는 세라피나를 보자마자 벤치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 꿇음은 카메라나 언론을 위한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파괴와 패배를 인정한 개인적인 굴욕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세화영, 아니, 세라피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짓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애원이나 협박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몰락에 대한 인정만이 담겨 있었다. 세라피나는 민우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4년 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우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냉철하게 그를 심판해야 했다. 강민우 씨, 당신이 지금 무릎 꿇은 것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권력과 돈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오류를
인정하기 싫을 뿐입니다. 세라피나는 차가운 진실을 말했다. 민우의 무릎꿇음은 자신의 파멸에 대한 것이지 서아영이라는 인격체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제가 당신을 버렸을 때 당신은 제게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자존심, 명예, 그리고 진솔 그룹. 세라피나는 잠시 멈추고 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강민우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가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상처와 굴욕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공허함이 밀려왔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숨겨진 가치를 경멸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라피나는 민우가 무릎 꿇은 모습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그녀는 민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다. 일어나세요, 강민우 씨. 당신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과는 당신이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며 당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차가운 마지막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걸어 나갔다. 민우는 세라피나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후회할 단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파멸적인 적으로 만들었고 그 파멸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세라피나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녀는 이미 복수의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복수 그 자체가 아닌 자신의 새로운 힘과 미래를 향한 갈망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여왕의 자리와 진정한 의미의 결말. 강민우가 무릎을 꿇고 돌아서는 세라피나 서아영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녀는 이미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취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승리감과 함께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강민우에게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그 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진솔그룹은 서아영의 지분과 영향력 아래 빠르게 정상화 과정을 밟았다. 임시경영위원회는 민우가 저지른 모든 부패 행위와 재정적 손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강태호 전무는 새로운 CEO가 되었지만 그는 서아영의 냉철한 감시와 윤리적 기준 아래에서만 경영을 할 수 있었다. 진솔그룹은 서아영의 어머니가 남긴 정의회복이라는 숙제를 마침내 수행하게 된 것이다. 세라피나는 진솔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본래 자리인 아르테미스 에이시아의 CEO 역할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금융 리더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이름은 복수의 상징을 넘어 능력과 윤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이끄는 아르테미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공격적이지만 투명하고 장기적인 투자만을 고집하며 부패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강민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직면했고 진솔 가문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이선주 여사는 그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세라피나가 가진 법적 증거와 재정적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없었다. 민우의 몰락은 오만함과 무능함이 결합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판 교훈이 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라피나는 민우가 구속되기 직전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것은 차가운 법정이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그녀가 서하영으로서 4년 동안 조용히 살았던 옛 신혼집의 거실이었다. 그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과거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죄수복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영혼을 잃은 모습이었다. 아영가, 아니, 세라피나, 당신이 이겼어. 나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후회해. 내가 당신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민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의 권력과 힘을 탐했다. 그의 후회는 사랑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였다. 세라피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니었고 지나간 과거를 보는 듯한 무관심에 가까웠다. 강민우 씨, 당신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저를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신을 버리고 저의 진정한 힘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고통은 저를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민우가 결혼 기간 내내 그녀에게 강요했던 침묵과 무시의 공간을 완전히 지배했다. 당신이 저를 다시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주었던 것은 고통과 굴욕뿐이었고 저는 그 대가로 자유와 정의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무릎 꿇었던 것은 당신의 몰락을 상징할 뿐입니다. 저의 미래에는 당신과 같은 오만하고 부패한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세라피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민우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고독과 단절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지만 그것은 공정한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가세요. 강민우 씨. 민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보석을 쓰레기처럼 버렸고 그 보석이 이제 무서운 여왕이 되어 자신을 심판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명령에 따라 집을 떠났고 죄수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세라피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공허함 대신 새로운 책임감과 자신감이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 그룹의 여왕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새 시대의 리더였다. 그녀는 강민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밝고 윤리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버려진 아내에서 부유한 여왕으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힘과 자유를 얻은 주체적인 여성의 완벽한 성장 서사를 완성했다.